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때 그 특유의 영화 추천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우리 토종 OTT, 바로 왓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왓챠. 근데 최근에 왓챠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신호죠. 그래서 오늘 이 의견 거절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이게 왓챠의 미래나 우리 국내 OTT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짚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감사 의견 거절.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매년 회계감사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감사인이 재무제표 보고 의견을 내는데 뭐 적정, 한정, 부적정,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의견 거절이죠. 네 단계가 있죠. 근데 의견 거절이라는 건 감사인이 볼 때 이 회사 자료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아예 의견을 낼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판단 자체를 못하겠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최악의 등급인 거고요. 만약 상장사였다면 이거 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마차가 비상장사라서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신한의계법인이 왜 그럼 의견 거절을 줬느냐, 그 이유를 봐야 하는데요. 네, 이유가 중요하죠. 핵심 사유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말이 좀 어려운데 회사가 앞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에요. 만기가 돌아온 49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이걸 상환하지 못했어요. 490억 원이나요? 네. 그리고 만기 연장 합의도 결국 못했고요. 이 CB 상환 실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빚 못 갚았다 이걸 넘어서요. 네. 투자자들 신뢰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앞으로 돈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자금 조달길이 막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재무 상태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당장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유동부채가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자산보다 무려 907억 원이나 더 많은 상태예요. 907억 원이요? 와, 부채가 자산을 그렇게나 많이 초과한다고요? 네, 신박한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 매출도 안 좋았어요. 전년보다 한 22.8% 줄어서 338억 원에 그쳤고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본 다른 자료에서는 왓챠가 뭐 사업도 좀 줄이고 자회사도 팔고 하면서 작년에 영업 적자를 확 줄였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원래 221억 적자였는데 이걸 20억 수준까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 노력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영업 적자를 그렇게 극적으로 줄인 건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네, 그쵸. 근데 이게 주로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서 달성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버는 능력, 즉 현금 창출 능력이 개선됐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큰 투자를 유치했다거나 이런 걸로 이어진 건 아니었던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긴 했는데 근본 세력이 좋아진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자본 잠식 문제나 당장 갚아야 하는 부채 압박을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왓챠가 2016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영화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면서 잘 컸잖아요. 네, 저도 그때 많이 썼어요. 추천이 정말 좋았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또 국내에서는 티빙이란 웨이블 합병 같은 움직임도 있고 경쟁이 너무 심해졌죠. 맞아요. 판이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경쟁사들은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오리지널 콘텐츠, 자기들만 볼 수 있는 거 만들 때 왓챠는 상대적으로 기존 영화 판권 사오는 데 좀 더 집중을 했거든요. 전략이 좀 달랐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랄까 왓챠만의 색깔이나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작년에 시장 점유율 보니까 1.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6%? 정말 많이 밀렸네요. 듣고 보니 경쟁 환경이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군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왓챠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회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을까요? 왓챠 쪽에서는 그 CB 투자자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추가 투자 유치도 계속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네. 일단 왓챠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매달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딱 비용 처리하는 수준은 넘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 월별 BEP는 맞췄다. 네. 어떻게든 버티면서 회생의 길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쇼차라는 것도 언급했잖아요. 네, 맞아요. 쇼폼 드라마 플랫폼이라고 하던데. 네, 아마 이게 뭐 저비용 고효율 모델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험으로 끝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관건은 뭘까요? 결국은 두 가지죠. 아까 말한 그 막혀있는 CB 상환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을 만한 좀 의미 있는 규모의 신규 투자를 빠른 시간 안에 유치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 서비스 중단까지도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그냥 왓챠 하나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네, 거대한 자본력 없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로컬 OTT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런 목소리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결국 왓챠는 정말 벼랑 끝에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 시장의 신뢰도 되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이 왓챠의 사례를 보면서 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 플랫폼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치열한 스트리밍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오리지널 콘텐츠 그것뿐일까요? 아니면 왓챠가 초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사용자들의 취향을 정말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그런 큐레이션 능력이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커뮤니티, 뭐 이런 충성도가 또 다른 생존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